안녕하세요. 신박한 엑셀입니다. 오늘은 썸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썸프로덕트 함수의 기본 정의는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금액이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금액을 곱한 후에 그 곱한 값들의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썸프로덕트 함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썸프로덕트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썸if 함수처럼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맞는 값들의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썸if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썸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썸if 함수는 조건을 한 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번 강의에서도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조건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뒤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썸프로덕트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인 다중 조건인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프로덕트 함수를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프로덕트 함수도 이제 카드 종류별로 승리일자가 7월인 금액들의 합계, 또 승리일자가 8월인 금액들의 합계, 9월인 금액들의 합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카드 종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열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빈 셀에 엔터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붙여넣기 한 데이터를 또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 여기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중복된 값들이 제거가 되고 고유한 값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여기 102개의 값이 삭제가 됐고 10개의 값만 남은 걸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카드들이 있는지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7월, 8월, 9월 날짜를 만들어야겠죠.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의 날짜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7, 8, 9가 아니라 7월, 8월, 9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블록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창에 들어오셔도 되고 컨트롤 1번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마우스 우측 클릭 여기 메뉴에 오셔서 셀 서식 요거를 눌러서 셀 서식창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형식 이 G 표준 뒤에 큰 따옴표 안에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월이라는 문자를 넣고 싶으니까 월을 입력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시각적으로 7월, 8월, 9월이라고 보이고 있지만 안에 데이터에는 그저 숫자 9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는 썸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앞서서 썸if 함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if 함수의 경우에는 이 안에 조건을 한 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카드인지 또 승일자가 몇 월인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한 번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월 구분이라는 새로운 열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카드이며 또 승일자는 몇 월인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 합계를 구할 때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서 썸if 함수를 사용했어야 됐는데 썸프로덕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 필요 없이 이 함수 내에서 다중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한 번에 금액들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액들의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여러 개면 썸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하고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썸if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썸프로덕트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프로덕트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으로 작성할 거는 승인일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괄호를 하나 더 열어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괄호 안에 이 승인일자 조건에 대한 조건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승인일자가 날짜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형태 데이터에서 월의 값만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month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은 이 날짜 데이터에서 몇 월인지만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날짜 데이터 전부를 저희가 범위를 지정해야 되니까 C2셀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데이터까지 범위를 지정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아래키를, 방향키 아래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맨 밑에 있는 데이터까지 한 번에 범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고 있는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블록을 지정하는 자세한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으면은 이제 이 month 함수의 이 범위를 절대 참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라는 것은 참조된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데이터가 참조 위치가 변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통해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절대 참조를 하는 방법은 이 행이나 열 앞에 달러라는 특수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직접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F4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행과 열 둘 다 절대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범위를 하셨으면은 괄호를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nth 이 함수에서 추출한 월의 값이 7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 아까 작성했던 이 7월 지원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원 셀도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지원 셀 같은 경우에는 열은 절대 참조를 하지 않고 행만 절대 참조를 할 겁니다. 왜 행만 절대 참조를 하냐면, 이 7월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도 계속 열로 이동을 하면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행은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은 고정을 하고 열은 고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행만 절대 참조를 하는 방법은 그냥 행 앞에 이렇게 달러 특수 문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F4키를 두 번 누르시면은 행만 절대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첫 번째 조건 작성문이 끝났고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를 여기선 쉼표가 아니라 곱하기를 해주신 다음에 새로운 괄호를 다시 하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카드 종류가 되어 있는 범위, 이 A열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평소 같았으면 제가 A열 제목을 그냥 클릭해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했었는데요. 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열 제목을 클릭해서 범위를 지정하면 안 되고, 요 데이터가 있는 요 셀을 직접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2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통해서 맨 밑에 데이터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F4키를 통해서 절대 참조 요것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했으면은 는을 해주신 다음에 이 카드가 외환 카드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F2 외환 카드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환 카드 절대 참조해 줘야 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월이랑은 반대로 행은 절대 참조를 하면 안 되고 열만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행으로 하나, 신한, 현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할 거지만 열로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열만 절대 참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열 앞에 Shift 4 이 달러 특수 문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F4키 3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만 절대 참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 두 번째 조건이 작성이 됐고요. 가로를 닫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곱하기를 해주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야 될 거는 이 조건들에 충족되는 금액들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B2 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키를 통해서 빠짐없이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 둘 다 절대 참조를 해줘야겠죠. F4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행과 열 둘 다 절대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외환카드 중에서 승일자가 7월인 금액들의 합계가 구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식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수식 채우기를 할 때에는 이 셀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맨 밑에 부분까지 자동으로 수직 채우기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수직 채우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채우고 싶은 만큼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R, 이 R이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제가 블록을 지정한 범위까지 오른쪽으로 수직 채우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 단위로 구분을 하고 싶으시면은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 요 홈 탭에 표시 형식 여기서 쉼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천 단위로 구분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 썸함수를 통해서 카드별 합계, 또 7월들을 월별로 합계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어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굳이 한 칸에 띄워서 이렇게 합계어를 만든 이유는 이 중간에 나중에 뭐 10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새로운 데이터를 저희가 추가를 작성을 했는데 이 추가로 작성을 했을 때 이 썸함수가 실시간으로 계속 적용이 되려면 이렇게 한 칸을 띄워놓고 만드셔야지 중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더라도 이 썸함수가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 칸 띄워놓고 만드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썸함수를 적용할 때에는 이렇게 내가 이 썸함수가 적용이 될 범위까지 블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행과 여기 열에 썸함수의 결과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 이 홈 탭에서 편집 여기서 자동 합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안에 있는 데이터의 길이와 셀의 데이터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셀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열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열 제목들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커서가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데이터의 길이에 맞게 셀 크기가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썸 함수부터 썸 if 함수, 썸 프로덕트 함수까지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썸 함수는 그냥 값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썸 if는 이 조건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 값들만 합계를 구할 때에는 썸 if 함수, 근데 이 조건이 다중 조건이다 그러면은 썸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쉽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또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